네,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. 제가 오늘 여쭤볼 것들은 다 이제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.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. 이제 장관님의 위치에서는 이제 주로 많이 보고를 받으실 테고 정말 밑에 단위에 있는 현장까지는 가보실 여력이 안 되실 테지만 아주 작은 부분들이지만 좀 살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아침에 그 장애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근거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참 반가운 소식인데, 그럼 이제부터는 이 보호 쉼터를 어떤 규모로 어디에다가 설치할지가 이제 숙제이실 것 같아요. 근데 2019년에 장애학대 피해 아동의 숫자를 보니까 868명인데 그 중에서 분리된 아동들은 94명, 한 10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매년 한 10% 정도가 분리된 장애학대 피해 아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제가 지난 한 두 달 정도 계속 그 피해 쉼터, 또 아보전, 또 학대 전담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다녔는데요.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, 이 장애아동 그 보호 쉼터가 되게 필요하기는 한데, 솔직히 얘기해서 학대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되는, 그리고 또 재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을 보낼 데가 없어서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토로를 좀 하더라고요. 그 얘기는 즉슨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% 안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 아동들이 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쉼터를 몇 개를 확보할 건지 예산까지 따려면은 그 얼만큼 수요가 실제로 되는지를 예측해야 되는데,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현황 파악만 갖고는 실제 수요를 예측하는 거 좀 어려워 보입니다. 그래서 현장에 지금 전담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, 또 그 기존에는 아보전이 그걸 담당했었으니까 실제로 장애 아동들이 얼만큼 더 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쉼터를 얼만큼 몇 개를, 또 예산을 얼만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? 아닙니다. 이제 그 확보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. 그럼 법이, 일단 올해는 네. 없는 거네요.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을 테니까 올해는 장애 아동으로 특별은 없지만 네. 아동 그 학대 아동 피해 쉼터. 쉼터는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이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현장을 네. 방문했었는데,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. 별도의 어떤 그 관리가 필요하다,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그 강선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이번에 법안 소위를 통과해서 오늘 통과됐기 때문에 네. 내년에 그 저희들 예산을 좀 더 장애 아동 중심으로 전체 전국적인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요. 그래서 그 필요한 만큼의 쉼터라든지 걸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29개를 확충하기로 했고 이미 예산도 확보를 하셨잖아요. 네, 그건 그 이제 전체 학대 피해, 아동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은 이 장애 아동 쉼터가 당장에 되게 시급한 상황인데, 왜냐하면 그냥 학대 쉼터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장애 아동들이 있거든요. 현재에도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분리가 될 경우에는 좀 더 여력도 생기기도 하고, 그리고 실제 장애 아동들이 지금 당장에 쉴 수 있는 곳이 생기니 그거를 좀 분리할 수 있게끔 장애 아동 피해 쉼터를 지금이라도 한두 개라도 몇 개라도 좀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저도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현재 아동 쉼터에, 학대 아동 피해 쉼터에 그 장애 아동을 위해서 별도로 그 공간을 구획해 가지고 만들면 또 다른,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 인력들이 필요하고, 그래서 그럴 수는 없죠. 네,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그 피해 아동 학대 쉼터에다가 그렇게 좀 분리해서 구분해서 하는 장애 아동 쉼터를 좀 만들도록 좀 하고요. 저희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%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네. 따라서 전담 시설도 좀 확보하는 것도 이렇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장애 아동 학대 쉼터를 어떻게 예산안과 그리고 그 규모 등을 확보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마련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피해 아동들이, 이거는 장애 아동 아닙니다. 그냥 일반적인 학대 피해 아동들이 진술을 할 경우에 굉장히 여러 번 진술합니다. 그 PPT를 보시면은 좀 보여주시겠어요? 예, 저 노란색을 보시면 6번에 걸쳐서 학대 아동이 진술을 해야 됩니다. 내가 어떻게 맞았고 몇 번을 맞았고
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2차 가해가 결국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서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 초기 대응할 때 경찰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담 공무원이 이제 그 발족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청과 같이 그 공동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진술 문제에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이게 이제 법원에 가서 할 때 또 법무부하고 또 관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